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공격하는 좌파들의 그 광란이 판치고 있습니다. 광란, 완전히 미친 난동처럼 뭐 어떻게든 이제 그 정권을 흔들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런 이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제 그 민주공화국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흔든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이런 예가. 과연 이제 이런 사상 미정유의 대위기입니다. 이런 이 위기를 과연 이제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저희 서종TV는 윤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키는 이런 방송입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도 방송을 보시면 좀 참조가 되면 한번 이제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좌파들이 대통령을 흔드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탄핵을 뭐 입에 달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걸 포함해서 요즘은 이제 뭐 옆집에 강아지 부르듯이 탄핵 이러니까 이렇게 탄핵을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국민들도 탄핵하면 역풍이 불었잖아요. 노무현 때. 그런데 좌파 국민들도 입에 담는 탄핵 아무나 떠들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공화국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흔드는 게 두 번째가 개헌이죠. 개헌되면 모든 게 블랙홀처럼 이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거예요. 특히 조국이나 이런 이제 그 민주당, 이재명, 이 자들은 이제 그 개헌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 대통령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이상 줄여버리자. 이런 이제 이게 탄핵하고 그게 똑같잖아요. 개헌을 해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지. 당해 대통령, 윤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헌법 부칙에 있는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거죠. 이자들이 그 개헌을 제가 이제 방송에 그랬죠. 야 국회의원들, 너가 임기는 단축 안 시키고 왜 대통령 임기만 단축하냐? 대통령이 1년 단축할 테니까 너가 임기 2년 단축해서 그러면 바로 하자. 너 조금만 국회의원 해라 2년만.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전부 범죄자인데 이미 시작할 때 103명이 피해자인데 103명이 너가 임기 2년 단축하자. 대통령 1년 단축하고 그래서 새로 건 뽑자. 이러면 몰라도 너는 4년 다 하고 대통령만 1년 단축하자. 개헌? 이게 말이 돼? 황당한 주장이죠. 개헌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특검으로 흔들잖아요. 이번에 다행히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똘똘 뭉쳐서 최상병 특검을 부결시켰죠. 저쪽 이탈표 넣었죠. 그런데 또 22대 또 흔들지 몰라요. 또 최상병 특검 하겠다. 뭐 저는 이제 살짝 물 건너갔다 보지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특검도 조국이 발의 1호죠. 한다. 그 다음에 김건희에서 특검하겠다. 더 나아가서 이제 조국 수사팀 특검하겠다. 이화영 술자리 해유 특검하겠다. 황운하 송철호 수사팀을 특검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 와, 특검 공화국도 유분수지. 특검에 중독돼도 유분수지. 너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핵, 개헌, 특검 이걸로 정권을 뿌리채 흔들어서 우리 좌파감 장악해보자. 이런 반법치적인 광란이 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그다음에 우리 자유우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좌파들의 난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 저는 항상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죠.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 자유우파 보수 국민들은 따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대통령께 세 가지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첫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칼을 먼저 빼라. 칼을 먼저 빼야 됩니다. 절대 밀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들이 왜 이렇게 유난히 탄핵, 개헌 언급하느냐면 자기들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놈이 조국입니다. 지금 바로 교수 예약돼 있잖아. 지금 몇 달 뒤에. 그 다음에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입니다. 이 자들이 자기 살려고, 자기 구속 안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죽기 살기로 지금 절박하게 싸우고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내가 사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끌어내려야 된다. 그게 문재인 일당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이재명, 조국, 김경수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빨리 연대해서 공통 공약 빨리 좀 성과 내봐라. 그게 공통 공약이 윤 대통령이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범죄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 이렇게 공격해오면 그냥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다 보면 그냥 더 달려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봤잖아요. 조금 사과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한 발짝 후퇴하니까 그냥 밀어 들어오잖아요. 조금 이게 사과하고 하면 진짜 아니냐, 너 대통령이 사과한 게 진짜 아니냐 이래가 100배 1000배 과장해서 그러면 이게 광화문에 10만 20만 논다니까. 지금 이게 10,000명도 안 노거든요. 이 초반에 먼저 칼을 빼야 됩니다. 먼저 칼을 빼서 조국의 목을 먼저 치버리고 이재명도 이게 심장을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완전히 참수해버려야, 이래야만 이게 제가 자유파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그거 봤잖아요. 해병대 이거 우리 해병대 출신이 수십만 명 될 겁니다. 그 중에 몇 놈이 넣어가지고 막 온갖 대통령을 참수하겠다. 그거 봤잖아요. 그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해병 출신이 그 몇 명밖에 없습니까? 그거밖에 없느냐고요. 황당하잖아요. 대다수 헌병들은 최상민, 박정훈이가 잘못됐다는데. 항상 이 전쟁 싸움은 먼저 이게 총을 뺀 자가 이기고, 먼저 칼을 빼서 찌른 자가 이기는 거예요. 먼저 창을 들고 이게 찌른 자가 이기는 겁니다. 더 이상 공격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 이재명, 조국 먼저 저희가 칼을 빼서 처단해야 된다. 칼을 먼저 빼라.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검찰 이제 인사가 있으니 제대로 법대로 하면 이게 또 국민 여론이니까 자유파 여론입니다. 법대로 처단하면 됩니다. 먼저 칼을 빼라. 이렇게 말씀을 첫째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두 번째는 이제 국민과 직접 소통에 강화해야 됩니다. 이재명이하고 소통한다고 이게 효과 있었나요? 이재명이하고 영수회담에도 아무 성과 없잖아요. 이 자들은 그대로 밀어붙일 법을 다 밀어붙입니다. 뒤통수 치잖아요. 우리 이태원 조사 하나 합의해 주니까 바로 뒤통수 치고, 또 이게 특검으로 또 이렇게 뒤통수 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몰래 살짝 퍼뜨리고, 뭐 함성덕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 모욕 주면서 계속 뒤에 대화 이런 것만 살살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입니다. 한두 번 당해봤습니까? 이재명이 만난다 해서 뭐 협치가 될까요? 조국이 만나면 협치될까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런 자들과 아무리 뭐 소통하고 협치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 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찌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국민과 직접 소통을 대폭이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 봐요. 이번에 뭐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농촌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양국관리법 하면 이런 이제 직접 대국민 소통, 믿을 거는 게 국민밖에 없어요. 저는 대통령을 저자들이 탄핵을 한다 어쩐다 해도 결국에 국민 여론이 안 되면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노무현 탄핵은
국민 여론이 막아낸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타깝지만 여론이 한 자릿수로 여론이 추락하다 보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눈치 보고 한 거죠. 결국 탄핵은 국회가 하고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지만 실제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특히 국민은요, 일단 자기 지지층 확고한 자유우파 지지층부터 확실하게 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중도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그냥 국민 지지에 얻는다고 좌파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폭락한 게 노무현 때 그랬어요. 노무현은 이게 뭐 저는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냥 FTA부터 우파 보수가 좋아하는 것 좀 한 거 저는 높이 평가하지만, 결과만 보면 그냥 한 자릿수로 지지를 떨어져 버린 거죠. 뭐 왜? 자기 집토끼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좌파들이. 이걸 이게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문재인가 전부 저는 잘못했다 보지만 역사적으로 또 이게 문재인도 근데 자기 지지층만 보고 끝까지 버티니까 40% 유지하면서 퇴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역사는 이게 문재인보다 노무현을 더 평가하겠지만 현실은 안 그랬단 말이죠. 결국 노무현은 비극적인 선택으로 끝났고, 문재인은 아직은 양산이 버티고 있죠.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할 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잘 교훈 삼아서 확고하게 자기 지지층을 확고하게 지지를 통합을 시키되, 또 이게 역사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도적으로 그 토대로 중도로 나아가는 두 개를 이렇게 종합하는 이런 그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자들과 협치로 뭐 회담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대폭 소통을 강화한다. 그때 이 국민은 일단 대통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자유파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하고, 이를 토대로 중도까지 더 나아가면 합리적 좌파까지 이렇게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두 번째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제 이런 좌파들의 그 탄핵이나 또는 이제 개헌, 특검 이런 이제 공세 이런 걸 막아내려면요. 오히려 이제 그 개혁을 이제 더 힘차고 강하게 선도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슈를 선점 당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연금 개혁이 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 오히려 이슈 자꾸 떠들고 있잖아요. 왜 안 받냐? 또는 이제 뭐 종부세가 있다. 종부세. 야, 왜 안 받냐? 이렇게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개혁은 뭐니 해도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주도해야 됩니다. 연금 개혁 놓을 때 저 같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젊은 세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소통해서. 젊은 세대는 야 13% 내고 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내가 왜 미리 많이 내냐 반대하면서 연금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하고 통합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먼저 돼야 되잖아요.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집권 여당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수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모수개혁이라는 게 그냥 통계학적으로 숫자만 뭐 이게 13% 내고 43% 가져갈래, 44% 가져갈래,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일단 이게 구조개혁을 집권 여당이 힘있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모수개혁은 뭐 뒤따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시급한 거는 수익률 개선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세계적인 연금과 비교하면 너무 낮잖아요. 왜? 인재들이 안 와요. 인재들이 전주에 지방으로 국민연금 옮기고 월급도 얼마 안 주는데 누가 옵니까? 사직 낸 사람 많잖아요. 뭔가 이게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이 없는가? 이걸 고민해서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이 몇 년 늦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렇게 집권 여당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먼저 이게 구조개혁, 그 다음에 수익률 뭔가 개선을 위한 이런 제도개혁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그 모수 계획까지 해서 아예 그냥 국민연금 계획을 집권 여당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 이재명한테 끌려다니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과감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종부세가 소득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강남에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50년 살다 보면 그냥 2%씩 내면 50년 살면 집이 나락거 됩니다. 그분이 10원 하는 소득이 있었습니까? 아니, 집을 팔아가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도 얼마 세금 떼가더라도 가만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소득이 실현된 게 없는데 미실현 소득인데 왜 세금을 뜯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먼저 떠들잖아요. 이재명이나 박찬대나 고민정이 떠들려고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 이슈를 뺏깁니까? 우리 집권 여당이 과감하게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폐지해버리겠다. 확 뜯어곤치버려야지.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의료개혁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의료개혁도 이게 좀 더 신속하게 강하게. 뭐 교육개혁 잘했죠. 그 다음에 노동개혁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먼저 이슈를 선점해라. 왜 야당한테 질질질 끌어다니냐.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이게 좌파들이 온갖 특검 개헌 그 다음에 탄핵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정권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살려고 방탄하려고 하고 있으니 대통령 우리 우파의 대응은 첫째 칼을 먼저 빼라. 먼저 이 범죄자들을 척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당과 소통보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더 대폭 강화해라. 그 국민은 일단 자유우파부터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꾸 개혁의 이슈를 야당한테 선점당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개혁의 이슈를 크게 키워서 국민께 직접 심판받는 개혁을 선도해라. 이렇게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저는 뭐 대통령이 잘할 걸로 보지만 상당히 그 위기라고 인식할 때 그때가 또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하면 이번에 중요한 한 고비를 똘똘뭉쳐 넘겼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 넘겼기 때문에 22대 이제 바로 며칠 뒤에 개원합니다. 초반부터 우리 자유파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의 어떤 결단을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